자, 여덟 번째 사항은 패턴과 반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요, 재미난 것은 패턴과 반복을 특징으로 하는 작품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패턴을 잘 활용한 그런 사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오른쪽에 제가 이제 그 경기도 화성에서 찍은 연사진인데요. 뭐 그냥 스케치하듯이 찍어놓은 사진이지만 저게 이제 같은 모양이 여러 개 반복이 되고 있죠. 근데 저런 걸 우리가 패턴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되게 많은 패턴이 있어요. 자연적인 패턴, 인공적인 패턴. 인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그 도시의 어떤 유리창 이런 거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건물 외관에 비춰진 모습. 자연 속에서는 뭐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해바라기 씨 부분도 패턴이고요.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패턴들이 많죠. 그래서 이 패턴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조금 규칙적이면서 익숙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호감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프로 작가들이 작업할 때도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패턴이나 그 패턴의 반복됨을 어떻게 여러분들 사진에 활용할 건지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덟 번째로 소개를 드렸고요. 자, 아홉 번째 가기 전에 여덟 번째 사안에 대한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오른쪽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털실 같은 경우 이렇게 파는 쪽에서 그냥 배치된 걸 찍은 건데 컬러의 조화나 이렇게 배치가 있고요. 왼쪽에 흑백으로 찍어놓은 사진들은 그 옛날 그 포스터 그 잡지의 그 표지들이죠. 표지들의 여배우들의 모습이 사각형의 모습이 있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모습 그리고 맨 뒤에 원경의 또 하나의 그림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어서 패턴의 반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찍은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카페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제 저렇게 다양한 형태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공적인 패턴이나 자연적인 패턴은 사진의 소재로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요. 패턴 처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계속 있는 것만 보여주면 지루해지죠. 그 이루 연속되면서 뭔가 하나 빠졌거나 연속되면서 뭔가 다른 거나 이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화면 구성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초과정에서는 아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아홉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초점 포인트가 되는 부분. 즉,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는 이제 물리적, 카메라를 조작해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도 있지만요. 심리적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는 심리적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채색 속에 원색이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면 초점을 거기다 안 맞췄는데도 원색에 초점이 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점 포인트가 되는 부분. 그래서 컬러의 활용을 잘 하셔야 초점 포인트. 내가 눈에 띄게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건데 원색에 비비드한 컬러가 있어서 사람의 시선이 글로 가버린다? 그러면 그건 잘못 선택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왼쪽 사진은 뭐 그 옛날 촛불 전국 때 찍은 사진인데요. 밑에 그 중앙선 부분까지 그때는 이제 도로가 전부 이렇게 군중에 의해서 자리 잡혔을 때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 중앙선 부분의 노란색하고 저 하늘로 치솟고 있는 깃발 부분의 같은 색을 밸런스의 선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저기에는 아까 말한 유도선의 역할도 하죠. 밑에 중앙선은 시선을 어디로 끌어줘요? 가운데 서 있는 두 사람한테도 끌어줍니다. 두 사람은 정지되어 있고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저속이 걸려가지고 살짝 운동감이 보여지죠. 그리고 깃발도 바람에 펄럭이면서 약간의 운동감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색이 밑에 있는 중앙선의 노란색하고 위에 깃발의 노란색이 같기 때문에 시선이 그 노란색에 중점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이제 초점의 역할을 한다. 즉 초점 포인트의 역할을 하는 것은 컬러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뭐냐면 이제 이런 컬러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게 문제고요. 이것을 잘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지점에 초점이 가게끔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색을 사용하실 때는 조금
고민하시면서 셔터를 누르셔야 됩니다. 위치를 바꿔주거나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그 컬러가 내가 원하는 형태의 주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또 하게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앞에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 파트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10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0번째는 균형과 대칭에 대한 이야기죠. 균형. 자, 옛날서부터 저렇게 그림을 그리면 기본적인 삼각구도를 좀 많이 썼습니다. 삼각구도의 밑변이 넓으면 되게 안정적이죠. 밑변이 좁은, 반대로 밑변이 넓은 변이 위로 올라가는 역삼각형 형태를 띠면 약간 동적이면서 불안한 느낌을 갖게도 긴장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균형 부분과 대칭 부분을 잘 쓰는 작가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프로 작가들은 저런 부분들을 잘 써요. 그래서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안정성도 주고 작품의 어떤 평안한 느낌도 하고 작품의 당위성도 부여하고 이런 형태가 기본적으로 균형을 잘 잡아주는 방법에 있고요. 일부러 또 불균형을 선택하는 작가들도 있죠. 그 불균형은 불안과 긴장과 초조와 이런 부분들을 또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선대의 아티스트들, 즉 선대의 그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각도 조각 또는 뭐 직물 또는 그림 이런 것에 전부 이 비밀의 방법을 계속 써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것을 사진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신이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균형적인 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정적으로 찍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균형을 깨야 될 것이냐. 뭐 최근 사진들은 균형이 깨져 있는 사진들을 일부러 많이 활용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강하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뭐 키워드만 말씀드리는데 이건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키워드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실질적인 작품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깊게 다음 시간에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연속적으로 균형과 대칭에 대해서 우리가 키워드 몇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칭과 균형 부분, 다음에 균형은 잡혔는데 비대칭인 부분 또는 대칭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걸 이제 사진에서 일부러 활용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내 사진에 안정적인 부분과 완벽한 구성을 원하느냐, 아니면 에너자틱한 부분과 긴장감을 유발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죠. 제가 늑장의 사진을 밑에 깔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 무난하게 안정적이죠. 계단의 모습이 밑변이 넓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쪽에 인물을 배치시켰지만 양쪽에 자전거 2대가 동그라미 4개가 앞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바란스, 즉 균형은 잡아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윗부분에만, 우측의 상단 부분에만 주된 포인트를 둔 사진, 뭐 밑에서 찍은 겁니다. 밑에서 이렇게 발판에서 있는 모습을 찍은 건데 하늘을 배경으로 찍혔죠. 그런데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역동적인 느낌이 들면서 밑에 바에 의해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균형을. 맨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택동의 그 초상화가 보이고 그 뒤 바라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저런 경우도 기본적으로 균형적인 부분, 밑에는 약간 어두운 색으로 해가지고 검은 머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두운 색으로 해서 무게를 잡아주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집중시키는, 또 저거 액자 프레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액자 프레임, 이런 구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떤 사진은 긴장적인 요소, 어떤 사진은 안정적인 요소를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10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독특한 시각을 어떻게만 가질 것이냐. 작가들은 되게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라봄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그 바라봄은 어디서 나왔느냐? 많은 생각과 주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 그 다음에 그동안의 많은 공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선한 것은 동물적이고 감각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각적인 것만으로 그게 다 커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반적인 앞에서 말하는 이렇게 10가지 이상의 규칙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사진은 이런 얘기가 있죠. 1000단어보다도 더 많은 말을 한다. 사진은 사진 나름대로의 고유한 시각적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각적 언어를 여러분들이 반어법으로 쓸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시각을 갖기를 원하고요. 몇 가지 예제 사진을 한번 볼게요. 저기 보시면 쿠바 국기가 보입니다. 근데 마침 저 국기 색깔하고 저 지나가는 사람의 옷이 같죠? 컬러로 연결이 돼버립니다. 컬러. 그래서 이 컬러가 이렇게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모스크바 기차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찍은 건데 앞에 있는 빨간색 옷을 입은 여인과 뒤에 있는 청바지를 입은 남자의 모습, 팔 모습은 서로 간에 저렇게 하고 있는데 들고 있는 게 하나는 명품 가방이고 하나는 보급형 가방이죠. 검은 봉다리. 그런 것들이 보여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뭐 그 다음 사진은 뒤에 있는 사진에 대한 부분과 앞에 고개 숙이고 있는 남자의 부분이 두 개가 연결이 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맨 오른쪽 사진은 제 그림자하고 가족의 모습이 찍힌 거죠. 그 사이가 멀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다는 걸 뭐 보실 수 있고요. 하나는 그림자로서 허상의 이미지고 하나는 실상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허상과 실상의 대비적인 부분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찍을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고 또 많이 고민하시고 찍어냈을 때는 앞에서 프로 작가들이 쓰는 이 12가지의 기본적인 요소를 한번 고민해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내 작품을 내가 크리틱하는 셀프 크리틱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남한테 리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본 과정이 끝난 이후에 별도로 다시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또 한 가지를 좀 제가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뭐 그레타는 아닌데요. 저거 거꾸로 돌려놓은 거죠. 거꾸로 돌려놨습니다. 그림자만 찍은 거죠. 두 번째 사진도 비둘기 날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었는데 비둘기 확 뜨기 전에 바닥을 찍었는데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저기 이렇게 시선은 결과적으로 앵글이나 방향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고요. 어디에 신경을 쓰느냐. 그림자에 신경을 써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중앙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인데 밑을 내리다 보니까 피크닉 나온 가족이 있는데요. 소녀가 뛰어갈 때 마치 삐삐처럼 날아가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샷다를 눌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진 자체가 그 자체로 흥미롭고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독특한 시각으로 보여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고민을 정석적으로 서서 찍는 사진이 아니고 조금은 방향을 틀어서 위아래라든지 앵글을 바꿔주는 그런 사진들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시각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독특한 사진은 자신만의 고유한 그런 사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프로들이 찍어놓은 잡지책의 사진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냥 훅훅 넘겨서 보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포인트를 맞췄고 어떤 식의 앵글을 이용했고 어떤 기법이 거기에 도입이 됐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찾아보는 순간 그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만이 바라보는 것도 처음에는 벤치마킹이죠. 남의 것을 따라하다가 거기에 변화를 줘서 만들어내는 그것은 오롯이 자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한번 가져보시고요. 제가 찍어놓은 사진 두 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수평 앵글, 즉 눈높이에 맞춰서 찍었고요. 하나는 제가 누워서 찍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인데요. 저게 뭐 성인의 가슴팍 정도 높이입니다. 그래서 저 소년들에게 뭔가 이렇게 이 색도 노란색이고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희망찬 미래라든지 애들의 어떤 천진난만함, 즐거움 이런 걸 보여주려고 제가 거기서 애당초 바닥에 누워서 찍은 사진이고요. 왼쪽 사진은 저 개를 잡아가지고 부둣가로 올라오는 방파제로 올라오는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개가 먼저 훅 던져져서 바닥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유도선으로 바라보고요. 싹 올라왔을 때 샷단을 바로 눌렀는데 그 제가 누르는 사이에 저
청년은 깜짝 놀라서 표정을 저렇게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제 샷다를 눌러야 되고 자신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시점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이건 여러분들이 숙제고요. 초기에 배우실 때 잘 배우시면 저렇게 찍어내는 거는 6개월이면 찍어냅니다. 사실은. 결국 뭐냐면 기초가 어떻게 튼튼하냐. 시간만 쭉, 나 10년 찍었어. 시간만 쭉 보내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관조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사진에 어떻게 담아내고 그 사진이 어떻게 말하게 만들 것이냐. 이런 거는 기반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빨리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 작가들이 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 중에 12가지만 뽑아가지고 여러분한테 기초편에서 어차피 사진학교 기초편에서 하는 거니까 전달해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12번째는 뭐 앞에서 제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듯이 기하학적 구성의 요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거죠. 저 뒤에 벽면 자체가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이제 거기에 난색 계열, 난색, 따뜻한 색이죠. 난색 계열의 노란과 빨강이 있고요. 그 앞을 지나는 사람은 한색의 옷을 입었습니다. 자, 적절한 색의 대비도 됐어요. 그리고 벽은 서 있는 거고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샷다를 눌러대면 뒷배경에 의해서 기하학적 요소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 서핑을 타고 벽화지만 서핑을 타고 내려온 사람은 동적인 느낌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앞에 손을 잡고 가는 사람도 동적이에요. 근데 청바지에 의해서 색이 통일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았죠. 저런 부분들이 전부 사각형, 마른 목골, 삼각형, 줄, 선 이런 것들이 전부 기하학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하학적인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싶으신 분들,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 중에 불해송에게 배운다라든지 시각에 대한 사진적 시선이란 무엇이냐 동영상을 보시면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시기를 권하고요. 자, 간단하게 기하학적 도형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뭐죠? 그게 균형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하학적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죠. 뭐 공항에서 저렇게 한 칸 눌러도 그 창문이 기하학적 요소, 그리고 그 밑에 나제타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기하학적 요소로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결과적으로 기하학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패턴도 이 넓은 의미에서 사용이 되지만 선, 원, 사각형, 삼각형 이런 도형적인 부분들의 배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심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상의 선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진의 원형에서는 부드러움이 느껴지지만 두 번째 사진에서는 약간의 딱딱함이 보여지죠. 이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각형과 원형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가들도 이런 것들을 자신의 사진에 응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빌 브란트의 여인 어빙펜이라는 유명한 그 인물 사진 작가죠. 전부 적어도 도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형. 여러분들이 명암 부분, 흑백의 부분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다 보면 어빙펜 같은 경우는 몸체가 삼각형이네. 그 삼각형 위에 얼굴인 펜이라고 그러죠. 동그라미가 얹어져 있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 빌 브란트의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도형적인 부분들을 은연중에 작가들은 잘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기하학적인 부분들은 되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많이 쓰고 있어요. 고급 구성을 배운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하학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면 됩니다. 그냥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실 수 있고요. 뭐 길 가다 툭 찍어도 저렇게 기하학적 요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뭐 저건 지하도로 내려가는 사람을 찍은 건데 뒤에 배경 자체가 일단 기하학적인 아크 원형의 구조를 갖고 있죠. 아크의 구조를 갖고 있고 앞에 저 스테인리스 바는 어떻게 돼요? 사각형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형태들은 저런 모양의 기본적인 기하학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여러분들이 익히시고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드리면요. 우선 사각형을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자, 제가 이것도 쿠바의 역에서 찍은 겁니다. 쿠바 아바나 역에서 찍은 건데요. 자, 저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졌죠. 문의 사각형, 쓰레기통의 사각형, 휴레기의 사각형. 그 사이에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여기 왼쪽에 두 개의 사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거는 프레임의 기법이기도 하죠. 그 맨 오른쪽에 있는 셔터가 반쯤 내려온, 셔터가 반쯤 내려가 있는 안에서 찍은 겁니다. 근데 뒤에 문짝들 배경이 전부 기하학적 요소를 갖추고 있죠. 그리고 셔터가 반쯤 내려졌기 때문에 저거 보여지는 부분만 강렬하게 보여주죠. 이게 이제 프레임 기법이기도 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에서 문을 열고 있는 남자의 모습도 역시 기하학적 요소를 활용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각형은 프레임의 안정적인 부분도 만들고요. 이 반복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각형을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원형입니다. 원형. 자, 제가 여기에 원형 부분에 동그라미를 다 쳤습니다. 악기를 갖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의 머리, 오는 사람의 머리 해서 전부 다 동그라미로 이어지죠. 원형은 굉장히 부드럽고 유한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 대신 이게 이제 서클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반복, 패턴화된 느낌으로서의 리듬감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좀 바라보시고 찍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일반적인 우리가 원형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뭐 놀이동산 가면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원형이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길의 모습도 원형인 모습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삼각형의 모습인데 이 삼각형 잘 쓰시면 다이나믹한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위에는 밑변이 넓은 삼각형을 넣고요. 밑에는 사다리는 밑변이 좁은 삼각형을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찾을 때 되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걸 잘 쓰므로 인해서 화면의 긴장도 만들어낼 수 있고 안정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낮은 위치, 같은 앵글을 조립하는 걸 낮은 위치에서 찍은 건데 하늘 위에 부분에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지죠. 맨 오른쪽은 저 빗자루가 삼각형, 역삼각형 모양으로 서 있기 때문에 마치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는 그 마녀처럼 저기 걸어오는 사람의 모습을 같이 넣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상되는 형태의 선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가, 메가람 작가인 조셉 쿠델카 또는 요셉 쿠델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쿠델카의 사진, 집시 시리즈 사진 중에 한 장을 가져왔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브레송의 강의가 지금 끝나가기 때문에 브레송에 이어서 쿠델카의 사진 집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 남자는 왕년에 잘 나가던 남자입니다. 벽에 기대고 있죠. 벽에 기대고 있는 남자. 그리고 자기 젊었을 때의 사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상을 받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조되어 있는 자기의 얼굴, 저 얼굴이 전부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왕년에 나는 이랬어라는 모습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형태로 삼각형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무형의 삼각형 부분도 존재합니다. 물론 기하학적 요소의 선과 원과 이런 것 전부 무형의 부분들이 있어요. 즉 심리적 부분이 있고요, 물리적 부분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지금은 이제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부분만 먼저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고요. 심리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본인의 베이스가 좀 단단해지면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요소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각형과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프로 작가의 시크릿 구성 기법에 대해서는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굉장히 다각형들이 많이 모여 있죠. 다각형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쿠바에서 찍은 저 사진도 한 가족의 모습인데 계단 부분과 뒤에 있는 푸른색에 이렇게 덧대놓은 창문, 막아놓은 창문, 그다음에 문, 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모양을 이루고 있죠. 자, 여기에 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뭐 선도 이야기하자고 하면 한 2시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사선, 뭐 수직선, 수평선에 대한 얘기.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저기 삼각형의 가운데 팔뚝의 모양과 기둥의 모양이 저 여인의 얼굴 삼각형 안에 가두고 있죠. 그런데 그 밑에도 삼각형이 이루어져 있어요. 사각형은 왼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으로 이루어졌죠. 선으로 이렇게 해서 시선을 여인의 얼굴로 끌어가고 있는 거죠. 시선을. 그래서 이런 선들을 잘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평행선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타당성하게 하는 리딩 라인도 존재하고요. 또 수렴선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더 깊게 해주는 그런 선들도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두 사람 앉아 있지만 저 위에 있는 색이 기둥하고 벽색이 달라서 그 자체가 선으로 보이죠. 선이라는 게 뭐죠? 명암 차이에 발생되는 게 선이에요. 어둡고 밝은 영역 가운데를 지나가는 게 선이죠. 그래서 보시면 저렇게 선의 모습, 또는 팔을 확 내밀었는데 저것도 선의 모습, 깃발이 밑으로 내려왔는데 저것도 선의 모습.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써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로 내 사진의 기본적인 구성들, 지금까지 이제 12가지의 요소, 즉 프로들이 자주 쓰고 있는, 프로들이 사진의 베이스가 되는 12가지 요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2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사진에 적용시킬 것이냐, 뭐 한꺼번에 확 12가지를 다 적용시킬 수는 없죠. 단지 하나하나 안정적인 부분들을 연습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사진은 매우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파트 1에서 프로 작가들의 시크릿 구성 기법이라는 제목으로 12가지 요소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